블록은 스퀘어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는 기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셀러와 캐시앱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업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넘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블록은 디지털 결제 시장의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제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가는 최고가인 289불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한 168불 수준으로 계속된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하락장의 이유로는 2020년에 과도하게 올랐던 성장주에 대한 조정이기도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스퀘어의 오프라인 결제 대금의 하락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이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중개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블록의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 대금이 상승해서 거래 수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지만 최근 코인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블록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0일자로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CEO인 잭 도시의 의중이 반영된 변화로서 잭 도시는 트위터 CEO에서 내려오고 블록의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핀테크 기업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스퀘어라는 사명을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블록으로 과감히 바꾼 CEO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이미 기존 스퀘어의 주력 사업이었던 캐시앱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의 비트코인 거래 지원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47%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잭도시의 과감한 사명 변경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한 사업 영역은 아직 아주 미미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블록체인을 통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장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속도가 아직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분야이므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블록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비즈니스 역시 거래 중개가 대부분으로 이익률이 2%에서 3% 남짓입니다. 이는 블록 전체 이익의 4% 비중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인 셀러와 P2P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캐시앱의 성장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 구조 속에서 최근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오프라인 성장세의 둔화 우려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중개의 감소가 단기적으로 블록의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021년 3월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을 흡수하며 질주하였지만 9번 연속으로 어닝 미스가 나면서 이제는 고평가되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낮은 오프라인 경제 회복세와 사명만 바꾸었지만 블록체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블록에 투자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의 기술력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블록의 방향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잭도 씨의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녹아들었으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금융 서비스와 분산된 인터넷 세상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진화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잭도 씨의 생각은 기존의 블록이 본업으로 삼고 있는 결제 시장에서 가상화폐로의 확장을 통해서 더욱 광범위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은 트위터의 창립자인 잭 도시가 설립한 핀테크 기업으로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는 비싼 포스 기계를 살 필요 없이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쓰면 되는 저렴한 포스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서 핀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출 상품으로 스퀘어 캐피탈, 급여 지급 시스템인 스퀘어 페이롤 등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순탄하게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된 캐시앱을 출시하면서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매월 거래가 4천만 건이 넘게 발생할 정도로 실생활의 필수적인 앱으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페이, 카드, 예금, ATM 사용, 비트코인 거래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블록의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셀러, 모바일 지갑인 캐시앱,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인 스파이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타이달,
블록체인 개발자 플랫폼인 TBD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주요 사업부는 셀러와 캐시앱입니다. 셀러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데요.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북미 시장에서 카드 결제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중소 가맹점들은 결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모바일과 결합한 소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결제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단순 결제 플랫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재고 관리, CRM, 매출 분석까지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앱은 모바일 지갑으로 모바일 간편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핀테크의 일종으로 송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비트코인 거래 중개 등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블록의 주된 성장원은 캐시앱이었습니다. 북미 시장은 상당수의 인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계좌 유지 비용으로 매달 10불 가량을 지불해야 하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계좌에 최소 1,500불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를 느끼지 않은 이들은 굳이 돈을 들여가며 계좌를 유지하지 않겠죠. 캐시앱이 바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게 해주었는데, 은행과 달리 유지 비용이 없으며 개인 간의 송금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은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캐시앱으로 받고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혜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캐시앱으로 유입된 사용자들은 주식 거래, 결제, 비트코인 거래 등으로 매출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의 블록의 매출은 3.8 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2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매출 발생 구조를 살펴보면 셀러와 캐시앱을 통한 거래 수수료가 34%, 구독료가 18%, 하드웨어 판매가 1%, 비트코인 거래가 47%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비트코인 거래 매출도 급격하게 상승하였지만, 비트코인 거래 부문의 매출 원가는 98에서 99%에 달하며 결국 1, 2%의 수수료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준다면 거래 대금의 상승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수료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조정기에는 수수료 이익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블록은 기존의 결제 생태계인 셀러와 캐시앱을 통해 본업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셀러와 캐시앱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현재 블록의 총 거래 대금은 3분기를 기준으로 45 빌리언 달러에 이르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45% 이상 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의 상승은 블록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양적인 성장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겠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의 성장을 그래프로 본다면 질적인 성장 역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셀러 부문이 1,508 밀리언, 캐시앱 부분이 1,226 밀리언으로 특히 캐시앱의 그로스 프로핏은 2배, 3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셀러 부문이 여전히 성장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완전히 리오프닝이 이루어진다면 셀러 부문의 성장 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블록에게 새로운 먹거리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CEO인 잭 도시는 탈중앙거래소와 관련한 백서를 공개했는데, 블록 자회사인 TBD가 분산 ID 기술을 이용한 고객 인증을 통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TBD는 자체 운용 토큰 없이 비트코인을 통한 각국의 법정 화폐와의 교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공인증서를 이용한 보안 절차 대신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란 간단히 말해 데이터 공개 없이 데이터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블록의 어플 위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탈중앙의 개념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당연하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또한 여러 단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블록은 타 거래소 대비 탈중앙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블록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다른 모든 기업이 따라올 길이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있는 블록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블록은 미래지향적인 자산운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비트코인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현금성 자산의 개념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8027개로 1비트코인에 49,000불로 치면 400밀리언 달러에 이르는 가치입니다. 이는 블록의 자산 중에 3%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거래 중개나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사업 모델만을 보여주었지만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라 믿는다면 탈중앙 금융 거래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노리는 블록의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바이 16명, 홀드 6명, 셀 0명으로 목표 주가는 287.67불이며 12월 30일 현재 주가 160불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조정도 계속되고 시장의 유동성도 계속 회수되는 움직임이 관찰되면서 전고점을 금방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업의 펀디멘털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것을 제 투자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의 미래 성장 동력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비트코인 자산을 활용해서 각국의 법정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블록의 주가는 본업인 셀러와 캐시앱의 매출 성장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연평균 매출 총이익 성장률은 50% 수준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성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주에서 미래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로 현재 블록 주가에서 더 떨어진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